말씀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3분 남았는데 지난번에 해보셨다시피 여기가 갇혀있던 공간이다 보니까 교육받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은데 이쪽 지역 특성상 여기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물떠 먹으실 분들 빨리 드시고 화장실 가실 분들 빨리 드시고 3분 동안만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추석하는 걸로 할게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좀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데 여튼간에 교육 집중해서 오늘 교육은 실기랑 이론 같이 교육 진행해 주실 겁니다. 혹시 안 오신 분 있는 매장 있어요? 다 왔어요? 네, 혼자도 오고 있어서. 아, 그러면 3분 있다가 앉으실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놔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뒤에 의자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여기 앉힐게요. 아, 네. 네, 거기. 아, 여기 시술석에 앉히면 돼요. 갔다 이동하시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오늘 좀 날씨가 풀어질 거라고 하더니 그래도 춥네요, 여전히. 저는 부산 필리 아카데미에서 모발학을 담당하고 있고 창원 롯데백화점 안에 필리아 럭스 미용실을 하고 있는 필리아 대표원장 이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면 이제 6개점 이렇게 해서 또 한 점에서 또 이렇게 2-3개 점씩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하고 내려가는데 오늘 되게 그쵸? 네, 많으시네요. 네. 혹시 지난번에 나눠준 프린트 오늘 필요하나요? 아니요, 프린트는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돼요. 필요는 없어요, 저는. 네. 오늘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점검을 좀 한번 할게요. 네. 오늘 교육할 거는 딥클린이라는 걸 할 거예요. 딥클린. 어떤 느낌 드세요, 딥클린? 클리닉? 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딥클린. 여자분들 딥클린은 많이 들어보죠? 딥클린. 뭔가를 딥하게, 깨끗하게 정말 쫙 뽑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자분들 막 화장하고 지울 때 딥클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딥클린. 모바일 표면에 있는 실리콘이나 오일 성분들, 광물 성분들을 빼주고 그 다음에 디톡스라고 해서 모발 안쪽에 잔류할 수 있는 알칼리제를 빼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실리콘이나 광물 오일이 이런 미네랄 오일들, 이런 오일들이 모발에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펌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펌이 늘어진다거나 염색을 하는데 그쪽이 계속 색깔이 먹질 않고 밀린다던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계속 클리닉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클리닉이 그러니까 펌을 했는데 늘어나기 시작하고 연애를 충분히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와인딩에서 딱 중간에서 나오면 컬이 늘어지고 그런 현상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발이 바스르한 느낌이죠. 특히나 홈컬러랑 홈케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바스르해요. 알칼리 성분들이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메뉴 자체를 만들었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에 대한 한계점이 다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클리닉을 계속 했던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클리닉을 한 모발이 더 좋아져서 더 잘 되어서 펌도 그렇고 염색도 그렇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또 잘 해야 되고 뭔가 결과치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클린이라는 게 나왔고 오늘 디클린에 대한 시술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하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부인님들하고 모발학 교육, 제가 멘티 모발학 교육 6번째 단계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기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조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이죠, 그죠? 머리카락을 제가 그냥 이야기 쉽게 그냥 제가 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발이 길이가 한 30cm 정도 이상 오시는 분이고, 이분은 2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2, 3개월에 한 번씩 퍼머넌트 염색 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매장 미용실 방문을 2, 3개월에 한 번씩 퍼머넌트 염색 주기로 계속해서 오셨었고, 한 4, 5개월 정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매장을 방문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위에 뭐 한 5cm 이상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아주 건강한 머리겠죠. 네. 머리가 아주 건강한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주 신생모고, 모발 끝쪽으로 2, 3개월 정도 40cm가 이상 길다 보니까 어깨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2, 3개월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다 보니 모발 끝쪽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손상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외곽층에서 지금 큐티클이라고 하는 표면 표표로 해서 모발을 감싸고 있는 큐티클층 자체가 겹수가 보통 몇 겹 정도 될까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투명하다 보니까. 겹수가 몇 겹 정도 될까요? 보통 책마다 다 달라요. 보통 건강한 머리를 뭐 10겹 이상, 뭐 15겹 있는 데도 있고 10겹, 그리고 뭐 사람마다
연모와 강모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미용실을 안 왔던 그런 시간 쪽에 그러니까 건강한 머리를 10겹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10겹. 10겹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 모발 끝쪽으로 손상이 많이 되어져 있던 부분은 큐티클이 아무래도 많이 손상이 됐겠죠. 모발이 가늘어져 있고 그러면 걔는 몇 겹으로 할까요? 우리가 한 2겹, 3겹? 좀 드라마틱하게 좀 확실하게 나오게 그렇게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는 뭐 8겹, 7겹, 뭐 5겹 이 정도로 해서 큐티클 층을 겹수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큐티클이라고 하는 목표피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목표피 최외곽층에서 목표피가 하는 역할 최외곽층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10겹으로 쫙 모발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모발을 물리적 화학적 자극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피 하면 성격을 알아야 돼요. 성격 2가지 뭐랑 친해요 얘는? 네, 친유성 소수성, 물을 밀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알칼리 어때요? 알칼리 강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돼요. 목표피 하면 또 하나 딱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이 3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담아놔야 되는데 예, CMC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합, 어떤 결합? 그렇죠. 접착제, 큐티클 사이사이에 존재를 하고 큐티클을 목표피에 붙여주는 FX 엔도 중에 엔도층이 가장 많이 존재해서 CMC가 어떻게 접착제 역할을 해서 딱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CMC가 생성이 되고 CMC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케라틴과 지질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쪽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모피질이라고 하는 안쪽은 모피질이라고 하는 안쪽은 어때요? 자, 케라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질 세포가 되어 있죠. 피질 세포가 있고 피질 세포 사이사이를 어떤 게 채우고 있어요? 간축 물질이 채우고 있죠. 그래서 이 간축 물질 공간 안에서 펌도 일어나고 염색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모발을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는 우리가 수분을 공급하는 그렇죠. NMF 성분이 있어요. 천연 보습인자 NMF 성분이 있고요. 또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죠? 염색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멜라닌이 있어요. 멜라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얘 성격을 한번 보죠. 얘 성격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랑 친해요? 물이랑 친하죠. 친수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칼리에 약해요. 자, 보세요. 지금 보이세요? 그러면 자, 모발은 바짝 건조하면 97%가 뭐라고 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했죠. 단백질 덩어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외곽층에서 모발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 목표피라고 하는 거는 알칼리에 굉장히 강하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알칼리 어떻게? 약해요. 그러면 서로 지금 같은 모발인데 서로 상반되고 있죠. 그리고 자, 얘는 뭐랑 친해요? 물을 튕겨내는 친유성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친수성이에요. 그것도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발, 그러니까 뭐 엄마랑 딸이 이렇게 머리하러 왔어요. 머리하러 왔는데 딸, 초등학생 딸, 1, 2학년 정도 되는 딸은 샴푸실에서 샴푸하거나 분무기를 열심히 분무를 하려고 하면 물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왜? 걔네들은 큐티클 겹수 자체가 촘촘하게 쫙 되어 있으니 어때요? 걔는 최외곽층에서 물을 튕겨내고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무기로 하려고 하면 그냥 차라리 가 샴푸하고 와. 따뜻한 물로. 계속 동글동글 발수하죠. 그쵸? 물을 튕겨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색하신 분들이라든가 모발이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 있던 분들은 어때요? 그냥 물 바로 하면 어떻게 먹어요? 바로 먹죠. 최외곽층에서 큐티클을 그러니까 모발을 보호할 수 있는 큐티클 자체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안쪽은 뭐랑 친해요? 물이랑 친하고 바깥쪽은 신유성이다 보니 당연히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탈색하신 분들은 그냥 분무기 지나만 가도 어떻게 돼요? 물을 쫙 먹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모발 기능을 보호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기는 파마약을 어떤 걸 써요? 이쪽은 강모라고 하는 건강무약을 쓰죠. 건강무약 안에는 알칼리 함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되어 있어요. 왜? 알칼리에 강하니까 알칼리 함량이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쪽은 어때요? 알칼리 함량이? 여기는 극손상모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산성펌이라고 하는 알칼리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쓰죠.
왜? 여기는 알칼리에 강한 큐티클즈 겹수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없으니까 알칼리도가 낮은 제품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선정할 때도 그 이유로 약을 자체를 다르게 선정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강한 머리라고 하는 그 건강한 모발의 구성 성분을 한번 볼까요? 건강한 모발의 구성 성분. 건강한 모발이라고 하는 건강한 모발은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객님한테 설명드릴 때 건강한 모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딱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모발이란 뭐가? 케라틴 단백질이 그렇죠? 몇 프로? 그렇죠. 80에서 90%. 또 수분이 그렇죠. 10에서 15%. 또 지질 몇 프로예요? 1에서 8%. 자, 지질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가장 많이 지금 모발 속을 가장 많이 채우고 담당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케라틴 단백질이죠. 케라틴 단백질. 자, 염색을 하실 때 지금 많이 지금 다 어둡게 되어 있죠. 컬러가 여름에 밝게 하셨다가 다 다운 시키셨을 거예요. 겨울 되면서. 그러면 다운 컬러를 할 때 아주 뭐 10레벨 이상 정도 밝아져 있던 분들이 한 6레벨, 7레벨 정도 완전히 어둡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쁜 색깔로 6레벨, 7레벨 정도로 어둡게 자연스럽게 다운을 시켜달라고 하시면 클리닝 같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클리닝을 할 때 우리가 염색할 때 당연히 전체 염색을 할 때는 손상이 안 가고 손상을 막고 모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리닝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클리닉을 전에 들어가세요? 후에 들어가세요? 전에 들어가세요? 후에 들어가세요? 염색하시기 다운시키는 컬러는 예? 전에 들어가시는 분, 후에 들어가시는 분, 클리닉을 후에 다 들어가세요? 후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전에 들어가면 색깔이 발색이 제대로 안 될까봐? 밀릴까봐. 그렇다고 후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6레벨, 7레벨 쫙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밑에는 막 모든 나의 지식에 염색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딱 만들어놨는데 후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색깔 자체가 빠져버릴까봐 밀려서 열심히 넣었던 공들였던 색깔 자체가 빠져버릴까봐 그런 부분들이 또 그쵸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클리닉을 할 때 전에 들어가야지 후에 들어가야겠지. 펌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펌 하시고 나서 고객님이 컬 열심히 잘 뽑았어요. 손상된 머리 펌을 잘 뽑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할 때 이 컬이 또 클리닉에 의해서 좀 늘어지지 않을까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걱정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파마를 할 때 우리가 왜 클리닉을 하죠? 클리닉을 하는데 모발의 구성성분이 케라틴 단백질이기도 하지만 파마를 할 때 케라틴 단백질을 넣으면 왜 컬이 잘 나올까요? 왜 잘 나올까요? 자, 이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덩어리, 이 단백질 덩어리를 자,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뭐가 돼요? 쪼갤 수 없을 때까지 가수분해하면 하이드로라이즈 하면 아미노산 분자 한 개인 아미노산이 되죠.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해요? 펩티드 결합. 맞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죠. 펩티드 결합. 그 펩티드 결합과 펩티드 결합 다발로 계속 결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폴리펩타이드 PPT라고 하죠. 그래서 폴리가 많다는 뜻이에요. 펩티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고 해서 폴리펩타이드 PPT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자가 한 개고 2개부터 99개까지를 PPT라고 하는 거고, 자, 100개 이상은 우리가 케라틴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덩어리져서. 그러면 자, 18종의 아미노산 쪼갤 때 없을 때 쪼개면 케라틴 단백질은 18종 18종의 아미노산이 되는데 18종의 아미노산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가장 함량이 많은 무슨 아미노산? 네, 시테인 아미노산. 여기 불행이에요 지금. 네, 시테인 아미노산. 왜 시테인 아미노산이 중요해요? 시테인 아미노산과 시테인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뭐가 돼요? 시스틴이 되죠. 우리가 파마 결합할 때 펩티드 결합 빼고 세 가지 뭐예요?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연결합이라는 거. 또
시스틴 결합. 네, 맞죠? 다 아시죠? 자, 시스틴 결합. 근데 이 시스틴 결합할 때 시스틴 아미노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스틴 결합을 다른 말로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SS 결합,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죠. 이황화 결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S 두 개가 결합한다고 해서 자, 시스테인 아미노산 안에 들어있어요. 18종의 아미노산 중에 유일하게 시스테인 아미노산에 뭐가 들어있어요? S가 들어있죠. S. 그래서 이 S를 자, 환원제에 들어가 있는 H가 S를 떼내고 다시 중화제가 H를 날리면서 붙였다. 그쵸? 다시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원리로 파마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결국에는 파마약에 들어있는 정제수든 알칼리든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결국에는 파마약에 있는 무슨 뭐를 찾아가게 여기서 S. SS 결합을 끊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베이스를 까는 역할. 알칼리가 들어가서 큐티클을 어떻게 해요? 알칼리가 하는 역할은 큐티클을 팽창시키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연다는 말 말고 큐티클은 10겹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쫙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다 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팽창 벌려놓는 거죠. 팽창시키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쪼개죠. 쪼개서 분해시켜서 길을 잘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염색도 마찬가지예요. 큐티클을 팽창시키고 길을 잘 만들어야지 색소가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알칼리제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가 클리닉을 할 때도 클리닉 종류는 너무 많죠. 뭐 우리가 뭐 밀단백, 콩단백도 있어요. 콜라겐 단백질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케라틴 단백질을 넣으면 모발의 구성 성분인 건 알겠으나 왜 파마가 잘 나온다? 왜 파마가 잘 나와요? 이제 자, 케라틴 단백질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시스테인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죠. 그 시스테인 아미노산에 뭐가 들어있어요? 황. 자, 우리가 무슨 결합을 해요? SS 결합. 그러면 파마를 할 때 아까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펄이 잘 나와요. 근데 이쪽은 컬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왔어요? 뭐가 부족해요? 그렇죠. 케라틴 단백질. 그러니까 케라틴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시스테인 아미노산 함량이 부족하니 SS 결합을 제대로 그쵸? 환원시킬 수 없고 다시 결합시킬 수 없고 그러다 보니 S 숫자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케라틴 단백질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아미노산을 넣으면 그러니까 시스테인을 넣으면 되는데 시스테인은 분자가 하나죠. 힘이 세요? 안 세요? 별로 세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념? PPT 개념에 리빌드 K가 PPT 개념에 케라틴 단백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가수분해한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두 같은 말이에요. 가수분해, 하이드롤라이즈드 다 같은 말이에요. 하이드롤라이즈드 된 거, 가수분해한 거, PPT 케라틴 단백질, 가수분해 케라틴 단백질, 하이드로 케라틴 단백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단계로 넣어놓으면 분자를 좀 쪼개서 그쪽 케라틴 단백질을 자,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모발의 털, 그리고 사람의 털, 동물의 털, 그 다음 손톱, 발톱 다 케라틴 단백질이에요. 그쵸? 동물의 뿔도 그 다음 그걸 다 가수분해해서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이드로라이즈해서 넣어놨으면 왜 그렇게 잘 쪼개놨겠어요?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잘 쪼개놨겠죠. 그러면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 쉽게 빠지죠. 그래서 분자가 결합할 때 물 분자를 탁 건조시키거나 탈수시켜버리면 두 분자가 축합 반응을 해요. 이게 무슨 반응? 탈수 축합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넣어놓고 열체를 한 다음에 어떻게? 머리를 건조시키면 물을 탁 날려버리면 내가 넣었던 케라틴 단백질, 하이드로라이즈된 케라틴 단백질하고 모발에 있던 케라틴 단백질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붙겠죠?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커진단 말이에요. 두 개가 합쳐지는 거. 그러면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잘 빠지지 않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한 게 탈수 축합 반응이고 그런 결합들을 이용한 게 지금 나오는 이제 리빌드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랑 조금 다르게 된 거고 똑같이 연화를 봤을 때 뭐 콜라겐 단백질을 바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발라 넣어도 연화 시간을 버텨주는 건 맞죠. 똑같이 연화 시간 버텨줘요. 알칼리도에 대한 거 연화 시간을 버텨주는 건 맞지만 연화 시간을 버티면서 결합력까지 올려서 파마가 더 잘 나오게 하는 거는 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케라틴 단백질을 넣어야 되겠죠. 케라틴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야지 황의 숫자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결합이 잘 되니까 파마가 더 탄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제가 그 자료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여기 지금 디클린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 있으시면 켜셔가지고 자료를 조금 받으시면 아이폰 없으신 분들 있으시니까 받으신 분이 단체방에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정도 받으시면 공유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한 번도? 공유 가능하신다.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하고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지금 두 번째 드리는 거는 조금 용량이 커요. 제품에 대한 거 안내 설명서고, 혹시 알고 제품 주문하실 때나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그쵸, 용량이 조금 커요. 예. 네. 모르네. 저 아니라니까요. 뭐든 받아요. 혹시 이 정도 가면 공유하실 수 있나요? 공유하실 수 있나요? 방법 아직 안 한 건데요. 지금요? 네? 방법 됐어요? 됐어요? 실패했대요.
이 정도로 하면 되나요? 네. 괜찮아요? 자, 요거 제품 보면서 요거는 요 자료 지금 다 받으셨죠? 네. 요거 다 공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형 정도로 도움이 됐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발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요즘에는 워낙에 실리콘 내는 오일 성분들이 많이 섞인 게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모발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실리콘이나 오일 성분들을 쓰게 돼 있고 계속 모발 쪽으로 케라틴 단백질이 쌓여야 될 자리에 뭐가 쌓여요? 실리콘 오일 성분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리벨트 클리닉이라고 해서 클리닉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진 않지만 안쪽으로까지 그 오일과 지질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를 빼내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서 100%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게 디클린이에요. 디클린이고 이 헤어 디클린은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객님하고 딱 만났으면 그 고객님 처음에 한 번 딱 해놓으면 1년에 한 2번? 3번 정도만 하시면 끝이에요. 디클린은. 그리고 매번 디클린이라는 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헤어 딥클렌저 샴푸를 만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시면 딥클렌저 샴푸로 간단하게 오일이나 실리콘 성분을 핸들링해서 걷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클린이라는 거 이게 샴푸실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계속 해요? 하는데 한 번만 해놓으시면 괜찮아요. 1년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고객님이 실리콘 오일 성분들이 많이 쌓였다든가 쓰시는 제품들이 또 뭐 바뀌었다든가 그럴 때 하시는 게 디클린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벗겨내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샴푸 하시고 나면 헤어 디클렌저로 샴푸할 거예요. 샴푸 테크닉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 건데 디클렌저로 샴푸할 거예요. 일반 샴푸랑 다르게 얘 샴푸도 오일이나 에센스를 오일 에센스나 실리콘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샴푸예요. 그래서 이 샴푸로 샴푸 먼저 하실 거고 샴푸 먼저 하신 다음에 핸들링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요 ES 파우더 있죠. 여기 ES 파우더로 그래도 이거 사용을 하셨네요. 그죠? 뜯어서. 네. 요거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 비율은? 예, 한 스푼에 1000ml, 1리터예요. 그냥 한 스푼이 30g이에요. 30g에 물 1리터. 그렇게 해서 있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ml에 몇 g이에요? 3g이에요, 3g. 그래서 500이면 15g.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는 몬 직원들이 다 알 때까지는 여기다가 30g에 물 1리터라고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3g에 100ml. 이런 식으로 좀 써놓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얘를 전체적으로 모발에다가 도포를 할 거예요. 도포를 해서 어떻게 해요? 얘가 실리콘이나 오일이 그 녹여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한 1, 2분 정도 방치를 하신 다음에 매끌매끌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핸들링을 해야 될 거예요. 핸들링을 하면 모발 표면에 묻어있는 실리콘 오일 성분들이 벗겨져 나온단 말이에요. 벗겨져 나오면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핸들링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벗겨내신 다음에 뜨거운 물로, 자, 우리가 헹궈낼 때 기름때 이런 거 제거할 때 무슨 물로 헹궈요? 따뜻한 물로 헹구죠. 따뜻한 물로 헹궈야지 모발 안에 있는
기름기를 쫙 빼듯이 기름기를 쫙 빼듯이 얘도 실리콘의 오일도 기름이기 때문에 찬물로 했을 때는 다시 또 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벗겨낼 거란 말이에요. 벗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ES를 앰플을 도포할 거예요. 도포해서 한 번 더 2, 3분 정도 방치를 하고 안쪽으로까지 들어가게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실리콘의 오일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안쪽에 있는 실리콘의 오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2, 3분 정도 방치를 한 다음에 2, 3분 방치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실리콘을 걷어낼 거예요. 그런데 자, 첫 번째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미끈거리는 것 같다가 한번 딱 뜨거운 물로 씻어내고 다시 두 번째 바를 때는 미끈거리는 부분하고 미끈거리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고객님들이 쓰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분은 네이프 쪽이 엄청나게 미끈거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사이드, 어떤 분은 모바일 끝 쪽이 미끈거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미끈거리는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제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뜨거운 물을 깨끗하게 헹궈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 제거하는 거예요? 실리콘이나 오일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일 제거하는 게 작업이고 자, 두 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오일 제거 작업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모발에 쌓여있는 알칼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 더 할 건데 알칼리가 모발에 남아있으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계속? 그렇죠. 계속 수축을 팽팽팽창해서 자기 자리 못 뚫어놓고 수축 안 될 것이고 또 단백질을 미세하게 조금씩 쪼개니까 우리가 샴푸할 때 유실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알칼리 두 가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알칼리 두 가지. 우리가 파마할 때 쓰고 염색할 때 쓰는 알칼리 두 가지. 그렇죠. 암모니아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렇지만 휘발이 되죠. 시선하는 중간에. 또 하나는 에탄올 아민이라는 아민, 모노에탄올 아민, 트리에탄올 아민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세요. 고객님들이 그런 말 하죠. 아니 미용실에서 하면 염색이 막 눈도 따갑고 막 눈도 못 뜨고 눈 따가워서 눈을 감고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집에서 하면 염색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뭐예요? 집에 있는 거는 무슨 염색을 하려면 암모니아든 에탄올 아민이든 알칼리제가 들어가야 그쵸? 팽팽팽창 시킬 거 아니에요. 큐티클을 그래야 색소가 들어가죠. 그 큰 색소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도 써야 되는데 알칼리제를 써야 되는데 눈속임으로 냄새를 안 나는 저자극의 말을 그렇게 하죠. 표현할 때. 그러다 보니 냄새가 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거고 냄새가 나지 않는 에탄올 아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가 좀 안 좋아 보이지는 느낌은 안 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실리콘이나 오일 성분들 중화제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아세요? 중화제 뒤에 보면 미네랄 오일이라고 들어있는 거 보셨어요? 어떤 거는 중화제 하고 나면 미끌미끌하죠. 트리트먼트도 컨디셔너도 하나도 안 했는데 부들부들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실리콘이나 오일을 중화제에도 넣어요. 그래서 중화하고 나서 머리 딱 롯다운해서 머리 헹구려고 하면 미끌미끌해요. 머릿결이 엄청나게 결감이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여기 A라는 집에 갔더니 염색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했더니 2, 3일 정도는 미끈미끈거려요. 머리가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파마랑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갔더니 그냥 일반 중화제를 써서 그냥 똑같아. 결감도 없고 그냥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고객들은 어느 집을 가겠어요? A라는 집을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약에다가 뭘 넣어요? 계속 오일을 넣는 거죠. 오일을 넣으면 고객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그 쌓인 오일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걸고자 하는 파마도 안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고객들의 약간 그런 무지함이나 아니면 모르는 거에 대한 걸 가르쳐 주면 돼요. 우리가 왜 우리는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쓰는지 우리가 왜 암모니아를 쓰고 에탄올아민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서 홈쇼핑이나 이렇게 나온 데 쓰면 머리가 2, 3일 정도는 부들부들하죠. 왜? 에탄올아민 써서 시술하는 동안에 화학적인 자극적인 냄새도 없어. 거기다가 미네랄 오일이라든가 실리콘 성분도 딱 디메티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 샴푸를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머리가 매끈매끈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한 거를 쓰면 머리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여기서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마가 딱 맞으신 거예요. 우리랑 그렇게 열심히 그 홈케어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파마는 못 하잖아요. 그럼 미용실에서 하면 손상은 누가 시킨 게 돼요? 미용실에서 시킨 게 된단 말이에요. 홈컬러 염색을 할 때는 머리가 이렇게 좋았는데 파마를 하니까 머리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클린 이걸 하는 이유는 파마가 어느 순간 진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도 많이 경험했지만 클리닉을 그렇게 10회, 20회씩 계속 해오던 고객님이 어느 순간 파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연화를 받는데도 밀리고 내가 원하는 컬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무거워지니까 산뜻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알칼리 독소가 알칼리제가 많이 쌓이신 분들은 어떠냐면 머리가 세치커버 리터치 앞머리 계속 많이 하시는데 머리 어떻게 날아갈 것 같죠? 파스를하단 말이에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알칼리 지금 뒤에 그 리빌드 뒤로 디톡스로 독소를 제거해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알칼리제를 잔류하고 있는 알칼리제 째주면 모발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알칼리제를 제가 하는 제품은 리빌드 D 디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희석하는지 아세요? 얘도 희석하는 거예요. 우리 그 펠리아 제품이 HK 제품이 희석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ES 앰플이랑 리빌드 D 얘 두 가지만 희석하는데 얘는 1대5 내지는 1대4 해가지고 물을 1대5, 1대4로 희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pH가 3, 4 정도, 3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 pH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빌드 D로 희석한 리빌드 D의 pH 밸런스예요. pH 밸런스로 자 아까 지금 ES 앰플 자체가 알칼리도가 있다 보니까 작업을 해대면 pH가 많이 모발의 pH는 잴 수는 없지만 모발이 많이 알칼리화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빌드 D로 모발의 등전점을 맞춰주고 자 모발의 등전점을 맞춰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발의 등전점을 맞추면 수축되어 있던 그쵸? 끊어졌던 이온 결합이 생길 것이고 평균 팽창되어 있던 어떤 큐티클이 어떻게 다시 수축되겠죠. 자기 자리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빌드 D를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리빌드 D를 충분히 도포하신 다음에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 볼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서 얘를 녹차 우리듯이 모발을 우려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진한 알칼리 농도가 낮은 물 쪽으로 빼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농도가 진한 곳에 있는 걸 농도가 짧은 곳으로 빼낼 거란 말이에요. 낮은 곳으로.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물을 딱 뜨거운 물로 쓰셔야 돼요. 따끈한 물, 손 닿았을 때 좀 뜨거워할 정도로 해서 따뜻한 물로 우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칼리를 빼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잔류하는 알칼리를 제거할 거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디톡스가 끝난 거예요. 아니, 그 헤어 딥클린이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헤어 딥클린 자체가 딱 빼놓고 만약에 고객님은 그냥 보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모발이 굉장히 깨끗하고 매끄러워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냥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렇죠. 그럼 다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어떻게? 클리닉 리빌드 K를 다시 도포를 해서 케라틴 단백질을 채워서 보낼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탈수 출가 반응까지 다 해서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그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빌드 클리닉이 연결되는 건데 연결하는 스타트까지만 딱 오늘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ES 앰플로 실리콘이나 모발에 있는 오일 성분들을 제거하고 헤어 디톡스 리빌드 D로 모발에 잔류하고 있는 알칼리를 제거를 해주고 그 빼냈던 자리에 케라틴 단백질을 채워서 하는 것까지가 오늘 시술 끝이에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시술을 조금 하고 시술을 하시다가 보면 분명히 시술하면서 물어보는 게 여쭤보는 게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술을 하고 그리고 시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질문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샴푸실에서 다 진행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가 와닿지 않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실리콘이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쫙 만져보면 자 끝은 많이 상했죠. 많이 상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어때요? 끝이 더 매끄러울 때가 있죠. 더 매끄럽죠. 왜? 우리가 실리콘이나 오일 성분들을 많이 쓰니까 더 매끄러워요. 반대로. 그런데 걔들이 샴푸실로 가서 샴푸에 물을 딱 묻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엉키기 시작하죠. 샴푸 물 닿으면 엄청 엉키죠.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매끈매끈 손가락으로 잘 내려갔던 머리가 샴푸에 물이 닿기 시작하면 어떻게 막 엉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실리콘, 오일 성분들 같이 달라붙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해결되는 거고 지금 모델을 두 분 정도를 할 건데 모델을 하시는 분들 왜 머리를 했을 때 그 유분 느낌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말렸을 때 한 번도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마르는 게 없고 시간적인 머리를 말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러신 분들 있죠. 그리고 염색 자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두 분 정도로 모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모델 하시는 분들이 다음 시간 리빌드 클리닉 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두 분은 빠지시면 안 되고. 아 탈색은 자 우리가 큐티클이 탈색하시는 분들은 실리콘이 거의 없어요. 큐티클도 없기 때문에 자 모발을 이렇게 쫙 당겨 보면 어때요? 잘 내려가죠. 근데 반대로 올리면 어때요? 잘 안 올라가죠. 왜? 큐티클이 한쪽 방향으로 쫙 되어 있기 때문에 반쪽으로 밀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탈색 머리 어때요? 내리나 올리나 아무 저항감이 없어요. 왜? 큐티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한번 그렇게. 그럼 제가 머리 한번 만져볼게요. 오일감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에센스나 이런 거 많이 바르세요. 오일 많이 바르세요. 트리트먼트 하시고. 물담은 많이 안 펴요. 선생님 아침에 샴푸 하셨어요, 선생님? 안 하셨어요? 아침 샴푸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하고 제가 다시 오고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동을 조금 해서 그 모델 두 분은 시술을 하도록 해요. 점은 다르신 거죠, 두 분. 점은 다르신 거죠. 네,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샴푸실로 일단 가볼까요, 제가? 혹시 공병이 있나요, 공병? 공병. 혹시 공병이 있으신가요? 공병이요? 네, 요거 얘를 탈 수 있는 얘 혹시 타놓는 거? 저 남부점 인터뷰 공병 좀 저기 공공용 학교 좀. 너무 작나요? 네, 너무 작아요. 아니면 저 정도 크기 정도 해도 될까요? 이거요? 저 뒤에 저기 분무기 저런 사이즈. 주문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 분무기 할까요? 분무기만 쓰면 돼요. 생수통 이런 건 없죠? 큰 거. 콜라병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도 필요한가요? 아, 예. 볼두 개는 나중에 시합하면 괜찮죠? 이거 일단 비워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못 쓸 것 같은데? 어디로 할까요? 저쪽에 제가 같은 거 있어요.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여기는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두 개요? 이게 지금 몇 개인가요? 이거 중화지 담았다. 네, 전화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250이니까 6g 한 7g 넣고 물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전화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반 정도 하신다면 흔들어가지고 녹인 다음에 다시 아, 물 네, 타실 때 알겠습니다. 너무 찬물로 하면 잘 안 녹을 거예요. 약간 미지근하게. 해보셨어요? 그 100g에 그거예요. 이거 250이니까 3g. 저울 있어요? 네, 있습니다. 3g에 100g 만두로라고 하시네요. 네. 열려. 이거 스푼 있을 텐데 저 없어요? 없어? 스푼이 없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부는 이거 이미 쓰고 있었어요? 아니요, 쓴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이거 쓴 것 같습니다. 기술 잭살이요. 저거를 여기로 보고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그냥 저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러링은 그게 돼? 야, 어떻게 잘하는데? 아니 아이패드가 되게 이렇게 되겠죠? 이 프로젝트랑 일하는 거죠. 촬영하는 걸 동시에 지금 못 들어. 몸만 뒤에 됐어. 근데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 아니 안 될 거 없잖아. 그 패드가 연결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영상을 따로 찍어야 돼. 그 만약에 한다 치면은 난 이거 2개를 찍어야 되거든?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니지, 일단 미러링을 먼저 하면 된다는 거지. 저 이거 좀 찍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거 셔틀 이거 다이얼로 조준해가지고. 아하. 혹시 아이폰 15 쓰시는 분? 아이폰 15 쓰시는 분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진 기사 됐습니다. 이걸 왜 찍으라는 거지? 누가 줬는데? 누가 줬는데? 그걸 어디서 줬다라냐? 여기
스푼이 있었는데 스푼 어디가? 저기 봐봐 스푼이 있을 텐데. 어디다 갖다 둬요? 그거 찍어줘. 알겠습니다. 뭐 찾아? 아니 찾는 거 아니고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